몰입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도 평생 크게 가져갈 자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다 보면 항상 진전이 없는 상태가 있죠. 막연한 상태. 그 상태가 창의성이 잉태되는 시간이다. 행복은 몰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 행복하려고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몰입하다 보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의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행복을 정복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동문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을 몰입 한 가지에 매달려 왔습니다. 책, 또 여러 강연, 코칭을 거쳐서 지금은 몰입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위한 방학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소개할 때마다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려 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학생은 김호진 군입니다. 호진 학생은 얼마 전 한국대학발명협회가 주최한 국제창의 논문 올림픽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진 거가 논문이 몰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논문 제목은 왜 우리는 몰입할 때 행복한가입니다. 원문은 Why do we feel happy during the state of 몰입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플로우나 이머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몰입을 썼어요.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놀란 점은 호진 학생이 단순히 지식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몰입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자기만의 답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직접 몰입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깊이 생각해 본 학생만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부터 똑똑했던 거 아닐까?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 아닐까? 그런데 호진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호진 학생은 몰입 아카데미 방학 몰입 캠프에 2번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캠프에서는 몰입을 처음 경험했고 두 번째 캠프에서는 그 경험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일상에서 몰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몰입을 도와주는 몰입 앱까지 직접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개인 몰입 코칭을 이어가는 동안 자신의 경험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쌓이고 쌓여 나온 결과가 바로 이번 금상 수상 논문입니다. 호진 학생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아이의 모습은 누가 시켜서 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동기를 찾고 깊이 몰입하며 자기 힘으로 성장해가는 아이일 것입니다. 호진 학생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 억지로 버틴 것이 아니라 몰입하는 과정 자체를 즐겼고 그 결과로 이번 금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호진 학생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어떻게 몰입을 시작했는지, 스마트폰과 게임, 친구 관계는 어떻게 조절했는지, 슬럼프는 어떻게 넘겼는지, 그리고 몰입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호진 학생, 만나서 반가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진 학생 우선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호진 학생이 몰입이란 걸 처음 알게 된 건 언제, 어떤 계획이었죠? 몰입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엄마 교수님의 책을 한번 권해주셨는데요. 네.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교수님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좀 집중을 오래 하는 방법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볼수록 제가 알고 있던 공부법이랑은 조금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빨리 풀고 많이 푸는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몰입은 오히려 한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모르는 상태를 견디는 걸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관심 있는 분야는 많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붙잡는 힘은 아직 살짝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막히면 답을 빨리 보고 싶기도 했고 뭐 오래 생각해도 안 풀리면
제가 못하는 건가 하는 약간 생각에는 의심도 들긴 했었어요. 몰입을 제대로 접하게 되면서 바로 답을 찾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버텨내는 것도 실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이걸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방법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으로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게 저희 몰입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에요. 네, 그 철학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 몰입 캠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망설이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좀 막막하고 가기가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고 캠프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며칠 동안 핸드폰 없이 지내야 하고 한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 캠프 안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보기로 한 이유는 원래 하던 방식만으로는 같이 성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항공우주, 물리, 수학,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분야는 빨리 외우거나 아니면 문제를 빨리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가 컸지만 마지막에는 저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연을 이제 갖게 됐네요. 한 번 다녀온 캠프를 또 이제 두 번째 또 참석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첫 번째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제가 생각보다 오래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캠프 전에는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이겨내다 보면 그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는 경험을 해서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학교로 돌아오고 나서 흐트러지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몰입 캠프에서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 방해 요소들도 있고 그 캠프에서 느꼈던 그 몰입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캠프는 그냥 한 번 더 가보는 경험보다는 그 첫 번째 캠프에서 느꼈던 그 상태를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었고 의도적인 몰입이 정말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든다면 그걸 제 일상 안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첫 캠프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 캠프에서는 이게 왜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두 번째 캠프에서는 같은 한 문제를 잡고 있어도 처음보다는 조금 덜 흔들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몰입이 특별한 캠프에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만들 수 있는 상태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캠프에서 기억하는 게 호진 학생이 되게 진지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또 되게 우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몰입 캠프 마치고 이제 학교에서 몰입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몰입을 알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를 저만 알고 있기에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 몰입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학교에서는 다들 바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혼자만 몰입하려고 하면 오래 이어가기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친구들한테 몰입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가 바로 관심을 보인 거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부 오래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재미없고 좀 지루하다고 느낄 것 같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도 몰입을 처음 경험하고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친구들한테 이론을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캠프에서 제가 경험했듯이 어려웠던 수학 문제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풀릴 때까지 풀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몰입을 도와주는 앱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데요. 어떤 필요를 느껴서 어떤 기능을 담았나요? 캠프에서 돌아온 뒤에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어떻게 일상에서도 몰입을 이어갈 수 있을까였던 것 같아요. 학교로 돌아오면 알림이 울리고 핸드폰에서 그다음에 친구들이 막 부르고 같이 놀자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흐트러졌던 것 같아요. 문득 중학교 때 읽었던 그 앤더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최소 1만 시간 이상의 훈련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핵심은 이제 단순히 오랫동안 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의식적으로 넘으려는 그런 deliberate practice, 즉 의도적인 연습이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제가 캠프에서 경험한 몰입이랑 맞닿아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한 그 한 가지 분야에서 얼마나 의도적인 연습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기록하고 그 모티베이션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제가 조금 수정을 해주면 1만 시간의 법칙은 이제 앤더스 에릭슨 교수의 이론인데 그 1만 시간의 법칙 책은 멜컴 그레델이 그걸 이제 소개한 거예요. 네, 착각을 조금 약간의 우리가 이제 꼭 1만 시간을 채워서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몰입한 시간이 그 분야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 상관관계를 이제 사용자분들이 그리고 제 친구들이 앱에 쌓인 자기 기록을 직접 눈을 보면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사용자들이 한 걸음씩 더 성장해 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입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깊이 머물렀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시간을 재는 그런 타이머 기능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챌린지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싶었고 백그라운드에서 끊기지 않는 타이머 같은 기능들을 담아 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몰입을 도와주는 도구로 만든 거라서 꼭 필요한 기능들만 골라 단순하게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그 격려하는 거가 중요하고 얼마큼 지루한 거를 견디는 그 시간 이런 게 중요한데 중요한 기능을 잘 몰입에 담은 것 같아요. 몰입을 만나기 전에 호진 학생과 지금의 호진 학생을 비교한다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뭘까요? 공부를 바라보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나 결과를 내기 위한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몰입을 경험한 뒤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조금 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이걸 조금 더 붙잡으면 어떤 생각이 나올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걸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예전만큼 좀 조급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익어가는 시간을 조금 기다릴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생각이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다 보면 항상 진전이 없는 상태가 있죠. 막연한 상태. 저는 그 상태가 창의성이 잉태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무 진전이 없이 막연한 상태, 그 상태를 견디는 능력이 저는 몰입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스마트폰과 게임이잖아요. 또 호진 학생은 이것들과 어떻게 거리를 두고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은 신경을 쓰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핸드폰이 한창 발전하고 나올 때였는데요. 이제 제가 게임에 빠지게 될까봐 스마트폰을 좀 늦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는데 네. 부모님이 스마트폰 관련 다큐멘터리 버닝이라고 한번 저보고 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제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극과 보상이 너무 빠르게 반복되면서 그게 다시 불안으로 돌아온다는 맞아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못 견디게 만들어서 자꾸 스마트폰을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큐를 보면서 저는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경을 써주셨는지 이제 알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부모님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못하게 막으셨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즐거움을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주말마다 캠핑을 데리고 가셨고 야외에서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관찰하거나 같이 운동해주면서 이제 겨울에는 매주 스키장을 갔거든요. 네.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엄청 재밌는 것보다는 이제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그냥 다른 게 조금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KBS 다큐에서 다룬 거가 그 조나단 하이트 교수의 불안 세대인데 그 불안 세대에서도 스마트폰이 우리가 그렇게 운동하고 자연에서 관찰하고 뛰놀고 그 시간을 뺏어가서 그 시간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부모님이 그래도 잘 그런 걸 고려해서 교육을 잘 시켰네요. 네. 몰입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저는 이게 왜 통했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쓴 페이퍼에서도 다른 부분인데 다른 자극이 의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머무는 그 한 가지의 자극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운동이랑 야외 활동들이 그 역할을 해줬다면 지금은 몰입과 같은 것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몰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론이 그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인데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의식을 장악하는 거는 자극의 경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거에 우리가 그거를 자극을 크게 해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몰입의 그거의 핵심이에요. 마무리해보자면 이제 저는 스마트폰을 줄여야지 하고 의지로 싸우기보다는 먼저 제가 깊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일이나 저의 취미를 찾는 쪽에 좀 집중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의 그 시간이나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결국 부모님께서 어릴 때 만들어 주신 방식이랑 지금 제가 몰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좀 비슷한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호진 학생이 생각하는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몰입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행복은 좋은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 뭐 상을 받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서 인정을 받는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잘 보면 행복하고 또 시험을 망치면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몰입을 경험해 보니까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문제 앞에서 이제 며칠 머물러서 답이 보이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느끼는 그 깊은 만족감은 이제 시험에서 막 100점을 받는 그 점수랑은 비교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해주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것은 측자액의 도파민이에요. 그것도 도파민이죠. 우리가 쇼츠를 보거나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보는 게 다 측자액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몰입을 하면서 한 문제 앞에 며칠 머물러서 답이 보이는 그거는 전두 연합령의 도파민이에요. 물론 이제 문제가 풀렸을 때 쾌감은 측자액의 도파민도 기능을 하지만 주된 거는 전두 연합령의 도파민인데 그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생산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없이 발달시킬수록 좋은 거고 저희 몰입 아카데미는 그 도파민, 전두 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에서도 결론으로 쓴 게 행복은 몰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몰입을 하다 보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진짜 행복은 외부 자극이 없어도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만족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성적이나 외부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성적이나 상이 결과적으로 따라오긴 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얻은 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 포기해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모르는 자리가 재밌는 자리로 바뀐 것 같거든요. 학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도 평생 크게 가져갈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이에요, 그게. 저는 그 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어떤 인재상일까를 계속 고민해보고 있어요. 정답은 아직은 알 수 없겠으나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보는 학생의 태도를 알아봐 줄 곳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곳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몰입을 통해서 익혀온 이 태도가 그 자리에서 깊이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ICPC에서 금상을 수상했는데요. 먼저 ICPC가 어떤 대회인지 간단히 소개해주고 논문 제목인 Why do we feel happy during the state of 몰입? 그걸 쓰게 된 계기도 함께 얘기해 주실래요? ICPC는 한국대학 발명협회에서 주최하는 국제창의 논문 올림픽인데요. 전 세계 학생들이 자신만의 질문을 페이퍼를 풀어서 내서 출품하는 대회. 몇 개국이 참석?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거를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몰입을 설명할 때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몰입을 하면 왜 좋아? 왜 행복해?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냥 행복해 뭐 이렇게 그냥 답을 하고 싶은데 이제 왜 행복한지를 제대로 설명 못하면 이제 친구들이 그럼 나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약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스스로 그런 답을 찾고 싶었어요. 이런 일을 계기로 작년에 몰입 캠프에 이제 두 번째 입소하게 됐을 때 교수님께서 몰입을 하면
왜 행복할까에 대해서 몰입을 해보라고 주제를 정해주셨고 네. 이제 일주일 동안 당연히 캠프에 있으니까 뭐 AI도 안 쓰고 인터넷도 안 쓰고 그냥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만 두고 이제 그 질문 하나에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캠프에서 몰입해서 정리해본 내용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코칭해 주신 시간들이 없었으면 이상을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논문에서 에브람 매슬로라든가 미하일 칙센미하이라든가 사마디 또 가나성까지 다양한 관점을 다뤄주셨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들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매슬로의 픽 익스피리언스는 사람들이 이제 자아 실현에 가까워졌을 때 찾아오는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경험은 우리가 매일 의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찾아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우연히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두 번째 칙센스 미아의 플로우는 도전과 능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생기는 최적 경험이라고 네, 이해를 했어요. 옵티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랬죠. 예. 스포츠나 예술 그리고 공부처럼 어떤 활동에 깊이 빠지는 상태를 설명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봤어요. 다음에 세 번째로 힌두교의 사마디는 그 명상 수행의 마지막 단계로 마음이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 칙센트 미아의 플로우처럼 노력을 하면 도달할 수 있긴 한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걸 익히기까지 수년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도달 자체가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힌두교의 사마디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사마디를 음역한 게 삼매, 네. 삼매죠. 네. 불교의 가나선은 이제 화두라고 부르는 그 짧은 질문 하나를 잡고 그 질문을 머리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수행법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잡념과 머릿속에 끊임없는 소음이 잦아들면서 그 깨달음이 열린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국 인간이 한 자리에 깊이 머물 때 도달하는 같은 현상을 각자의 언어로 그 다음에 각자의 뭐 종교적이나 cultural한 이 아스펙트로 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몰입 이론은 이들과 무엇이 다르고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가장 특별한 점은 이제 몰입이 단순히 신비로운 경험이나 아니면 우연히 찾아오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20년 동안 직접 겪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몰입을 실제로 훈련 가능한 방법으로 설명하셨고 이제 그것을 뉴로사이언스적인 관점으로 연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몰입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몰입을 경험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뇌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그걸 이해해서 또 그걸 응용하니까 아주 적용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몰입은 그 잠깐 집중이 잘 되는 경험을 넘어서 오래 유지될 때 그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로켓이나 뭐 물리, 수학, 앱 개발 같은 활동을 할 때 단순히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한 문제를 오래 붙잡고 생각을 할 때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몰입 이론은 저에게 공부법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태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논문에서 이제 다뤘던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라는 단계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네. 이게 무엇인지 호진 학생이 직접 경험한 것이 있다면 함께 얘기해 줄래요? 그 몰입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를 설명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정이려는 움직이던 가만히 있던 같은 생각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단계이고요. 네. 몽중이려는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단계를 네. 말하고 숙면이려는 깊은 잠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통일되어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해요. 네. 저게 다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가나선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동정이려 정도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걸을 때나 밥 먹을 때도 한 문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은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특히 몰입 캠프 안에서. 네. 그 다음에 흔히 유레카라는 말이 뭐 샤워하거나 산책할 때 아니면 뭐 갑자기 일어났을 때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저는 그게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이 잠시 쉬는 동안에도 우리의 무의식은 계속 그 문제 위에서 일하고 계속 생각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하는 이유가 결국은 의식적인 노력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고 그 무의식이 계속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처음에 몰랐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가 다 이제 이런 원리죠. 그래서 논문의 핵심 질문이었던 왜 몰입을 하면 행복한가에 네. 대한 호진 학생의 답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집중한다고 하면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깊은 몰입은 의식만으로는 오랫동안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받쳐줘야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한 문제 앞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문제와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고 그게 작업 기억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의식으로 되돌려주는 건데요. 이 정보가 의식 안에서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고 알겠다라는 이런 유레카와 강한 통찰감과 보상감이 네. 오거든요. 그 행복은 몰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 그 다음에 행복하려고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몰입하다 보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한 거는 그 행복은 한 번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유지가 되기 쉽다는 그런 네.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또 행복을 정복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호진 학생의 진로와 꿈은 어떤 건가요? 항공우주공학이나 응용수학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켓이나 비행체처럼 실제 물리 법칙이 정교하게 작동하는 그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또 몰입을 경험해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창의적인 답을 계속 만들어내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복잡한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해결하는 그런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가 되는 게 네. 스페이스 X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몰입은 제 진로와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계속 생각해야 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몰입을 통해 기술과 인간의 깊은 사고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데서 자기 꿈을 몰입을 통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진 학생과 같은 또래 친구들, 특히 공부가 힘들고 방향을 잃었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공부가 막 재밌고 계속 하고 싶고 방향이 분명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려운 문제를 보면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할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힘들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 친구들의 마음이 지금 사실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네. 일단 하나의 질문이나 하나의 문제를 정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붙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을 빨리 보는 대신 10분만 더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공부가 남이 시키거나 뭐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먼저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어쨌든 성공 경험을 먼저 해봐라. 네. 그런 성공 경험이 쌓이면 이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아직 어리긴 한데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학생이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가 바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생각이 느려 보인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몰입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빨리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아이의 결과만 보시기보다 그 아이가 어떤 질문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또 무엇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네. 있어요. 인내를 가지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면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랑 그런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저도 부모님께서 몰입의 가치를 믿고 몰입하는 영역 안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흘러가든 믿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몰입 캠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종이 한 장이랑 펜을 놓고 오롯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남들은 이제 수학을 한 문제라도 더 풀 때 꼭 반대로 저는 남들이 풀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들 자기만의 일로 바쁘게 움직일 때 동아리, 클럽을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몰입을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앱을 개발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한 학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진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AI가 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시대일수록 교육의 핵심은 아이의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몰입을 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지 한 학생의 성공담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작은 변화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진 학생, 오늘 좋은 얘기 들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네, 그래요.